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할 때 종목에 따라 반드시 소지해야 할 필수 장비가 있죠.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어두운 주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헤드랜턴과 경기 중에 가벼운 찰가상부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키트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대회 필수 장비는 꼭 대회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물품들이니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트레일러닝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랜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일러닝 대회의 시작은 대부분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시간이 많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새벽 5시에서 7시 정도 사이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헤드랜턴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밴드를 이용해 머리에 고정해서 빛을 비춰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어두운 곳을 이동할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민가나 상업단지 또는 자동차 같은 빛으로 이동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산에서는 도심의 빛이 차단되며 나무에 가려진 그림자까지 더해져 헤드랜턴이 없다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주자들의 헤드랜턴 빛이 있다고 해도 각각의 많은 빛으로 인해 그림자가 지기도 하고 그림자로 인해 시야가 더욱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바로 발밑의 공간은 본인의 조명으로 비추면서 이동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 20km 정도의 종목은 해가 뜨고 난 후에 경기가 시작되고 해가 지기 전에 경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필수 품목은 아니지만 50km 이상의 종목에서 필수로 포함되는데요. 경기 시작을 새벽 5시 또는 6시에 시작해서 한두 시간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경기가 종료되는 컷오프 시간이 임박하는 경우 또는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해가 일찍 지게 되면 다시 한번 꺼내서 사용하게 될 경우도 생깁니다. 100km 이상의 종목에서는 헤드랜턴이 2개가 필수로 포함되고 여분의 보조 배터리까지 필수 품목으로 추가됩니다. 100km 이상의 종목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저녁 시간, 밤 시간, 새벽 내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헤드랜턴을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50km 종목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한 개로는 넉넉하게 그 시간을 커버하기가 힘들고 여분의 랜턴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고장이 나거나 방전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되기 때문에 충전식이라면 보조 배터리 또는 해당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런 헤드랜턴을 구매하실 때 체크해야 할 부분 첫째는 밝기의 정도입니다.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루멘이 높을수록 빛이 밝아서 더욱 또렷하고 깔끔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배터리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헤드랜턴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고 최대 밝기의 정도와 그에 따른 가능한 지속 시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대회에서 밝기의 정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200에서 400루멘 이상을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헤드랜턴 중에 600루멘 이상의 제품들도 많은데 제일 밝은 모드로 했을 때는 발열로 인해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3,400루멘 모드를 더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밝기를 조절하며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체크해야 할 두 번째는 충전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도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충전 잭을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보통 전면에 이 라이트 부분과 배터리 부분이 일체형으로 달려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지만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 앞에 붙은 라이트가 무거워서 달릴 때 흔들림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거의 5년 정도 된 제품인데 이 뒤쪽 후면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분산돼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좀 이게 많이 투박하지만 아직까지 메인 헤드랜턴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무게가 안정적이고 다른 모델보다도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사용하고 이 모델은 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지금 시점에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디자인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말씀드린 최대 밝기, 배터리 시간, 배터리 충전 방식, 방수 기능 등의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또 여러분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헤드랜턴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를 쓰신다면 챙에 가려서 그림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랜턴을 쓸 때는 뒤로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 방법, 밝기 또는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당황하지 않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숙지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착용한 후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미리 달려보는 연습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랜턴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됐을 때 벗어서 베스트에 바로 넣는 연습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아진 후에는 이 랜턴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 베스트에 이렇게 켜져 있는 채로 넣어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헤드랜턴은 우중시에도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방수 이상의 등급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베스트에 보관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지퍼백 없이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또 꺼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100K 같은 도심권 대회의 경우에는 광량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울주 트레일 라인 피크나 트랜스 제주와 같은 민가나 도심의 빛이 거의 차단된 대회에서는 광량이 높은 모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응급 키트입니다. 보통 대회에서의 응급 관련 필수 품목으로는 압박 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회에 따라 일반 압박 붕대가 품목에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접착 붕대가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꼭 접착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압박 붕대를 준비하셔도 되지만 접착용이 조금 더 부피를 줄일 수 있게 잘 눌리기 때문에 접착용을 추천드립니다. 약국이나 다이소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시고 대회에 명시된 권장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대와 더불어 알콜수와 일회용 반창고 또한 품목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품목은 필수든 아니든 평소에 운동을 할 때에도 항상 소지를 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붕대가 필요할 만큼 그리고 알콜 수압이나 반창고가 필요할 만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다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정말 크더라고요. 가볍게 넘어지거나 찰과상이 생겼을 때 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손과 막 몸에 땀과 함께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 다치게 된 부위 역시 흙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알콜 수압이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실제 작년 금순환 트레일러닝 대회 때 같이 달리던 주자분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찢겨서 도와드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 대회 준비물 챙기시면서 필수 품목이 좀 워낙에 많고 준비물을 하나하나 베스트에 넣다 보면 이렇게 많이 무겁게 이고지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응급키트 이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면 안 되나 하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다칠 수 있는 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함께 달리는 주자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준비물은 철저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응급처치 준비물에 더불어 필수 품목은 아니지만 상비약도 함께 본인만의 키트를 만들어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런 두통 또는 근육통에 필요한 그런 진통제 그리고 평소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약 특히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도심에서보다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발현이 더 잦을 수도 있으니까 필수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화제 꼭 챙기는 편인데요. 더운 여름 날씨나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그리고 여성분들은 브라탑이 땀에 의해 더 압박되는 경우가 있어서 급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베스트를 메고 상체가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대회 중에 에너지제를 과하게 먹거나 당이 많은 음식들을 주로 먹기 때문에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지퍼백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늘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대회장에 마련된 메디컬 부스에서는 보통 넘어지는 등의 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고 상비약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회 메디컬 부스를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상비약을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헤드랜턴 응급 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계속 이어질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대회 시즌 필수 품목 시리즈 컨텐츠와 함께 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